네,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서울학원에서 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재현 선생님입니다. 사실 제가 대치동에서도 여러 군데서 수업은 해요. 근데 지금 대치동 같은 경우는 주로 3학년, 그 다음 여기는 주로 1, 2학년, 그리고 3학년도 수업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3학년 같은 경우는 스타트할 때 그 친구들의 지금 몇 분의 1이 남았냐면 5분의 4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20% 정도 탈락을 하고 지금 끝까지 남아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3은 수능 전날까지 아마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하나 징크스가 제가 생겼어요. 그 작년에 직전 보강 비슷한 걸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찍은 게 상당히 많이 나왔고 애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시험을 봤대요. 근데 딱 한 학생이 딱 한 명이 못 왔어요. 근데 걔가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었대요.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고등학교 가면은 아이들이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말들을 제가 이제 어머니들께 하면 어머니나 저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이 아이가 테스트를 보면 어머니 만점입니다들. 그런데 이상하게 시험만 보면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데 그 다음 제가 이제 정답을 드리죠. 정답은 그 어떤 심리적인 데서 압박감 이게 되게 심하고요.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거 꼭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험을 애들이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첫 번째 시험을 망치거나 최악의 상황에서 제가 시험을 보면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계속 지속이 돼요. 예를 들어 3월달 모의고사를 망친 친구가 그거를 제대로 극복을 못하게 되면은 4월 말에 있는 중간고사도 역시 그런 어떤 트라우마를 극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지금 방학 동안 아이들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서 그러니까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4월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게끔 만들어주느냐가 어머니들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밖에서 들으니까 저희 원장님께서 어떤 학생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제가 가르친 학생이에요. 걔는 얼마나 지독하냐면요. 제가 가르치니까 말씀드릴게요. 이번 시험 범위가 관동 별곡이었거든요. 다 외워요. 잘 저랑 같이 주거니 받거니 외우고 뿐만 아니라 관동 별곡과 관계되는 작품이 뭐 상춘곡이다. 그 다음 정철 작품 3인곡, 뭐 송민곡도 나올 수 있겠지. 자연친화 시도 나올 수 있어. 다 외웠어. 정말 잘.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작품이 그 엄마의 말뚝이라는 소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엄마의 말뚝이 6.25의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이야기예요. 세상에나 어떤 일이냐면 이놈이 분단과 관계된 시를 다 뽑았어요. 제가 뽑아주기도 했지만 그걸 또 잘 외웁니다. 근데 그 아이는 목표가 있어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어머니들께서 할 일이 우리 아이들이 3월달 모의고사 잘 보고 중간고사 잘 보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가 목표를 가지게끔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제일 슬픈 게 그거예요. 지금 저희 3학년 애들 중에도 너 무슨 과 갈 거냐면 아직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점수 잘 나오면 의대, 점수 안 나오면 그냥 공대나 가보려고요.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했더니 가서 꿈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서 미술을 하는 친구들이거나 뭐 체대를 가겠다는 친구들은 꿈이 확실해요. 어떤 아이는 공부가 안 되는 걸 아니까 체대를 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국어 수업을 들어야 다 나오는데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체대를 나와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의료기관이나 이런 게 바뀌지 않겠느냐. 뭐 체대 출신 사람이 원장이 될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그때 자기는 재활 클리닉과 관계된 병원을 차릴 거다. 그리고 자기는 오너가 될 거다. 선생님들을 밑에 부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누구보다 자기 목표에 맞게끔 지금 자꾸 열심히 이제 접근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꼭 꿈을 갖게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어머니의 꿈을 아이들한테 이입을 시키지 마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제가 가르친 어떤 학생이 3학년인데요. 대치동 아이인데 걔가 대치동에서 모 고등학교 전교 1등이고 수능 한 개 틀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학교에선 당연히 서울대 의대를 갈 거로 생각을 했죠. 저도 이게 붙은 사람이거든요. 서울대 의대 가야지 이랬어요. 웃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어딜 갔냐면 서울대 수학과를 갔습니다. 저 펑펑 울었거든요. 근데 이게 세속적인 선생의 눈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가르친 애가 서울대 의대 4명이나 갔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 지금 제가 이 커리어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 아이들이 멘탈 관리 잘하게 하는 거, 두 번째 목표를 갖게 하는 거.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고1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뭐를 할지 이제 진로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어머니들께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것저것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제가 간단하게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어느 학교를 보내실 계획들인지 궁금한데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사실 내신 방향도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한마디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지역에는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들을 내신은 결코 수능이 아니라고 해요. 그건 어디에 해당을 바로 강북 쪽에서 오신 어머니들 없으시죠? 조심해야 될 말인데 이쪽 강남 8학군 쪽이 아닌 다른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완전 단답형의 문제들 그 다음 교사용 문제에서 그대로 발출하신 경우도 많은데 이 지역은 완전히 이번에 바뀌었어요. 아까 제가 어떤 학생 말씀드렸죠. 관동불곡이라는 작품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외우고 그거를 갖다가 분석을 했다고. 그 공부가 바로 수능 공부예요. 그러니까 한 예로 들면 올해 수능에 관동불곡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나오면 저는 대박이 터질 거예요. 엄청 가르쳤거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 지금 나올 작품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 최인훈의 뭐 회색이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언급이 되고 있냐면 우리 교과서예요. 또 하나 혹시 아이들 중에서 비상교과서를 가지고 지금 시험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지금 애들 기말고사 기간이 곧 오죠. 박시전이라는 소설이 수능이 나왔어요. 2016년에. 그럼 어머니들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연결해 봅시다. 중학교 때 배운 문학이 고등과정에 전혀 쓸모가 없느냐? 아니에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 우리 아이들 지난 중간고사 시험범위였던 훈민정음 있죠? 이 고등과정 그대로 토스예요. 웃기는 건 올해는 말고 작년 경우입니다. 작년의 경우 반포고 그 훈민정음 문제는 제가 알기로 중학교 시험보다 쉬웠어요. 근데 그걸 인지하시고 선생님들이 올해는 좀 어렵게 내셨는데 작년에 반포고가 쉬웠던 이유는 그거예요. 중학교에서 선생님 두 분이 올라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학교를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그쪽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는데 올해는 선생님들이 고3을 가르치다 오신 분들도 있어갖고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졌고 완전히 반포고 내신을 수능형으로 바꿨더라고요. 평균이 50점대인가 그래요. 1, 2학년 둘 다. 그래서 반포고를 보는 우리의 망하는 게 아니죠. 그 중에서 잘하면 잘해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년이나 2학년이나 독보적인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학교 선택할 때 있어서도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작년과 달리 고1 내신이 이 지역 모두입니다. 어느 학교만이 아니라 상당히 수능형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걱정하시는 게 상문고를 보내고자 하는 어머니들 혹시 있으신가요? 상문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국어가 정말 상상 초월. 근데 저는 그 상문고 선생님 한 분이 제가 좀 그분을 진짜 만나고 싶은 분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백석이라는 시인이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백석 시집을 이만큼을 1학기 내내 시험을 봤어요. 이것만 본 게 아니라 교과서, 거기다 비문학. 그게 뭐냐면 그 비문학이 대학 논술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사실 상문고는 공부에 흥미를 느끼는 친구들, 그 다음 공부를 깊게 공부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가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또 국어적인 능력이 타고난 애들이 딴 과목은 모르겠습니다. 국어적인 능력을 타고난 친구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학교예요. 정말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평균이 30점인데도 불구하고 80이 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지금 학교를 보내실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좀 주변에 있으실 거예요. 지인들, 아이들을 통해서 좀 어머니한테 묻지 마시고요. 그 아이한테 맛있는 거 한번 사주시면서 그 아이를 통해 준 정보를 얻으셨으면 해요. 어머니 우리 학교는 이런 게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혹시 현대고를 보내고자 하는 어머니들 있으신가요? 현대고도 있으세요? 현대고 국어는 수업은 되게 쉬워요. 속으면 안 되는 학교. 시험은 상상초월. 수능형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폐쇄형 공부가 아니라 개방형, 확장형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공부가 그럼 언제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 바로
이번 겨울방학부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저도 지금 스카이반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이들이 보통 12월 말부터 이제 제 수업을 많이 들어오겠죠. 11월에 보내시기보다 보통 12월에 많이 보내시니까 그럼 솔직한 얘기로 저하고 그 수업을 하는 기간이 몇 주밖에 안 되냐면 길게 잡으면 12주 정도 가요. 그 다음에 뭐를 하게 될까요? 제가 내신을 하게 됐죠. 내신 끝나고 나면 애들이 뭐 수학여행 간다 어쩌고 뭐 수련회 간다 이러면서 한두 주 그냥 한두 주에서 뭐 3주까지 그냥 가고 그 다음 바로 또 뭐로 들어갈까요? 기말고사예요. 기말고사 요즘에 6주간이라고 거의 7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외부 지문을 다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또 한두 주 놀다가 바로 뭐가 될까요? 방학이죠. 방학은 너무 짧아요. 제가 이번 해보니까 반포고는 4주 특강도 못했어요. 3주 하고 나서 내신했어요. 다다다다.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애들을 불러가지고 뭐 보강식으로 나머지 방학 수업을 마무리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방학 끝나고 나면 중간고사, 중간 끝나고 나서 한두 주 뒤에 또 뭐가 시작이 되냐면은 또 기말 뭐 이런 식인데 결국에 그럼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냐면은 바로 지금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우리 애기들 다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공부 잘 돼 있을 거예요. 중학교 교과서도 고등학교 교과서랑 같은 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화법, 작문, 문학, 독서, 문법 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과정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고1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1 과정은 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칠판에 있으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할게요. 고1 과정은 보통 1학기 과정이 현대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현대문학, 그 다음 현대문법이 돼요. 현대문학, 현대문법이고요. 그 다음 2학기 과정은 아주 쉽게 기억하시기 쉽습니다. 고전문학, 고전문법이에요. 쉬우시죠? 고전 2학기, 1학기는 현대.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1학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고전 소설이 좀 들어가긴 해요. 신사고의 최척전이라는 소설이 들어가는데 그 최척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신사고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학교는 대부분 뒤쪽으로 빠져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이 또 이제 거기 들어가니까 어머니들께서 아이고 당황스럽네. 그럼 이거 어떡하나 이러는데 보통 제 강좌 같은 경우는 이게 방학 동안에 모든 게 이제 다 끝나게끔 짜여져 있는데요. 고전 소설이라고 해서 옛말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1학년 거라고 해서. 그리고 최척전은 수능에도 나온 작품, 고3 모의고사도 무지 많이 나오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신사고를 배우는 학교들이 어디냐면 서초고, 그 다음에 서문여고 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학교 정도 있네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획을 하시는 어머니들 있다면 고전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방학 수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어느 반이 있냐면은 3페이지인가 봐요. 조기 개강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안 한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최척전 고전소설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어디서 진행이 될 거냐면 지금 보시면 조기 개강반이 11월 17일에 개강인데요. 교과서 현대 고전소설을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 기간이 좀 애매모호해요. 12월이 되면 애들이 긴장을 바짝 하거든요. 근데 11월은 해발레예요. 우리 애기들 데리고 아마 선생님들이 지금 계속 어디 놀러 다니실 거예요. 좀 있으면. 오늘은 경복궁 갔다가, 오늘은 뭐 용산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무슨 그러니까 제가 이래요. 무슨 유랑극단처럼 돌아다니냐 이러는데 여기저기 가면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애들이 2시면은 집을 다 옵니다. 그래갖고 근데 사실 인생에 있어서 놀 수 있는 기회가 또 제대로 놀 수 있는 기회가 요때긴 한데 그때 애들이 풀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기간에 너무 어려운 거를 가르치면 애들이 또 지쳐요. 그리고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일부러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을 조기 개강반에 넣었습니다. 재밌을 거야 아마. 왜냐면 지금 넣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뭐 1주 차이는 소설 개념이라고 돼서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개념을 들어가고 그 다음 2주 차이는 뭐 엄마의 말뚝 뭐 이런 작품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계된 전후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전쟁과 관계된 소설들을 뭐 장마, 어둠의 올, 아버지의 땅. 올해 또 수능에 장마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 자꾸 던져드린 이유가 뭘까요? 1학년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3주차를 보시면 최척전이라고 보이십니까? 요 신사고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최척전이 신사고에 있다고 해서 우리 애들이 보는 모의고사에 안 나올까요? 모의고사는 다양해요. 근데 이 소설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나 이때 희생된 사람들이 사실 누굽니까? 임금님도 고생을 하셨지만 민중들이에요. 그래서 민중의 시각에서 그려진 소설이고 최근에 경향이 수능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냐면 어떤 지배계층이 그런 문학에서 민중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와 관계된 소설을 가르칠 거고요. 그 다음 뭐 홍계월전하고 이대봉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소설들은 영웅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랑 대척점에 있냐면 바로 최척전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척전은 사실적이에요. 그에 반해 홍계월전과 이대봉전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이걸 비교해서 보려고요. 이게 어떤 면에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 밑으로 가면 사주 차이는 9켤레 구도로 남은 사내인데 이 소설 읽은 적 있으시나요, 어머니들? 유능길 작가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70년대 산업화와 관계된 그런 소설이에요. 그럼 애기들은 사실 산업화가 뭔지도 잘 몰라요. 제가 엊그저께 고등학교 1학년한테 동학 농민운동 도대체 언제 일어났냐 그랬더니 걔네 이번 시험범위거든요. 아니면 지난 중간고사 시험범위였거든요. 이러고 있어요, 다. 한국사 100점 맞았다는 애가. 나는 알 것 같은데 이랬더니 기억이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문학으로 배우면 오히려 아이들이 기억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 70년대 우리 근대사와 관계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전개할 건데 난소공은 들어보셨죠? 네, 이것도 역시 70년대로 넣었고 불모지도 마찬가지 그런 산업화와 관계된 소설이어서 함께 담았고요. 그 다음 오주차. 춘향전이라는 작품은 반소리계 소설의 대표이고 허생전, 호질, 양반전 요것들은 바로 박지원 실학사상을 지니고 있던 박지원의 대표작으로 얘네들로 구성을 했고요. 6주차는 종탑 아래에서인데 요거는 제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딴 거로. 그 다음 뒤로 넘어가시면 4페이지를 보시면 정규반 커리가 있어요. 현대시, 현대 문법, 현대 고전 소설인데 얘 같은 경우는 미처 조기 개강반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기 개강반이 끝이 아니라 이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간 제 커리가 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요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카이반 어머니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스카이반은 저는 무조건 입반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떨어지고 자존심 상해서 저한테 못 보내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저와 원장님 애들과 약속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들과 약속이에요. 실력이 안 되는 친구를 넣었을 때 그 친구는 완전히 뻗어놓은 보리자루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또 제가 신경을 쓰면 나머지 학생들 쭉쭉 나가야 될 친구들이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냉정하게 입반 테스트를 거쳐서 들어옵니다. 애들이 늘 그래요. 재밌대요. 시간이 언제 가냐 끝 이러면은 이렇게 시계 한번 봐요. 전 수업할 때 제일 들어온 게 애들이 시계 보는 거 정말 무섭거든요. 얼마나 지루하면 내가 이걸 자꾸 볼까. 근데 그 반 애들은 시계를 안 봐요. 저만 봐요. 제가 뒤로 가서 떠들고 있으면 저를 보고 있어요. 눈이 늘 저한테 집중이 된 반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를 보내시려고 하신다면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친구. 그래서 문학보다는 비문학 위주로 시험을 봅니다. 읽기 능력 있는 친구들은 제 수업을 충분히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매시간 필수어휘 한 편에 단편 소설 7기가 있는데 7페이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비문학 지문이 좀 긴 게 비문학에 대한 어떤 내용도 같이 간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 아이들 관리. 아이들을 관리하는 조교들은 다 제 제자들입니다. 보통 3년, 짧으면 2년. 그래서 의대나 치대 다니는 친구들이어갖고 이 친구들이 얘네들한테 멘토를 아마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을 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대의대 점퍼 딱 입고 다니면 그거 하나만으로 어떨까요? 자기를 대입할 수 있죠. 내가 저 점퍼를 입고 있다면.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조교를 맡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제 수업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친구들이 질문을 받아주기도 해요. 많이. 그리고 저는 질문 조교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받아주는데 만약에 그 친구들이 자기가 잘 모르거나 그러면 넘깁니다. 저한테.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오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조교들은 충분히 트레이닝이 된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될 시한테 저한테 넘기니까는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하나는 철저할 겁니다. 감사합니다.